집에는 예. 박날로 하루만 버티고 돈 주는데 사장님은 4일 동안 걸리네요. 사장님, 예. 20만 원 깎, 예, 80만 원. 20만 원이요? 안 돼. 아이, 50만 원만 해. 20만 50만 원만 해요. 말고, 예. 안 돼. 50만 원 안 돼. 80만 원. 예, 중식당을 상대로 한 신종 전화협박 범죄 얼마 전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제 치킨집에 수천 통이 넘는 그야말로 전화 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피해를 본 치킨집 사장님과 직접 전화 연결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피해를 본 요일이 지난 언제부터죠?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는데요. 금, 토, 일, 3일이요. 예, 예. 예? 네, 네, 금토일이요. 그 3일 동안 몇 통이나 받으셨어요, 대략? 3일 동안에 그러니까 뭐 첫날은 한 1,300~1,400통, 둘째 날은 뭐 2,000 몇백 통, 셋째 날은 한 1,600통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게 금토일이면 제일 좀 바쁘신 때죠, 그죠? 그러니까 전화 막 그때를 오고. 네, 그때를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통신사나 그런데 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공휴일이 예. 끼어 있어서.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 피해, 그러니까 이 전화 때문에 피해 받으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것은 그 배달집에서 전화 못 받는 것이 뭐 오늘 매출에 뭐 어제보다 오늘이 뭐 절반밖에 안 됐다. 그래서 그 매출 절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배달 장사라는 게. 예. 그래서 뭐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뭐 그러니까 뭐 몇 달을 장사할 수 있는 그것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게. 근데 오늘 어제 100만 원 팔았는데 오늘 20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80만 원만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배달 장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고객들이 이 집 치킨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며칠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웃집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딴 집으로 고객을 뺏기는 거죠. 다른 집에서 전화하면 또 그 집에서 또 쿠폰도 주고 막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이동이 생겨요. 그래서 뭐 금액으로 예. 100만 원 판 것을 2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래서 오늘 80만 원 손해 봤어.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금액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 사람네들이 계속 전화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죠. 돈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돈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예. 오후에, 금요일 오후 좀 늦게쯤에, 아하. 예. 통신사에 전화해봐도 소용없고, 경찰서에 전화해봤더니, 해결 방법이 없죠. 그러면서, 100만 원만 주면, 삐끗이 안 하겠다. 100만 원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달라 그러면서 돈을 은행 계좌로 넘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였겠죠. 그런 거였는데 이제 내가 그 다음 걸 계산을 못 하고 어쨌든 돈 못 주겠다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계좌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서 계좌를 받았어야지 범인을 빨리 잡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일단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어서 돈을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막으신 거예요? 그 전화 폭탄을? 아니 막지 않았고요. 예. 고스란히 당했고요. 고스란히 당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전화 걸다 자기네들이 지쳐가지고 전화 안 한 거군요. 3일 동안 이제 6,000통, 7,000통 가까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 정도 전화를 했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잘하셨어요. 진짜 타깃을 다른 집으로 삼았는지 예. 월요일부터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예, 아니 잘하셨어요. 그런 어떤 불의하고는 맞서야 되는 거지 타협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참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로 황당하고 너무나 피해도 많으시고 할 텐데 그리고 지금 또 제일 바쁘신 시간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죠? 맞습니다. 7시 46분인데 자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업주분은 예. 아니지만 어떤 이 피해 업주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국제 전화를 일반 유선 전화에선 차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 유선 전화를 내 휴대전화로 착신을 해놓은 다음에 휴대전화에서는 국제전화 국제전화, 수신을 그렇죠. 금지할 차단할 수 수 있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피한 그런 기지를 발휘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배터리가 좀 많이 달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 아니 근데요, 팀장님
이게 지금 경찰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찰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경찰- 그 범인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그랬다는 소용없지라고 건가요? 했다는 제가 거거든요. 잘못 얘기했구나. 예. 경찰에서는 지금 11명의 전담 수사팀을 예. 강력수사대, 애사수사 요원으로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서버는 보낸 발신지는 지금 중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계좌도 중국 계좌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화를 그렇게 수천 통을 서버로 통해 인터넷 전화로 인터넷 전화.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종선 기자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일단은 먼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계속 걸려오는 그 범인들이 하는 전화로 되는 걸 이통사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착신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외 통화 발신 차단 그 조치를 착신 하면 되거든요. 금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전화만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발신 제한 표시로 전화가 오거든요. 발신지 어떤 발신 제한 아, 표시. 발신자 제한. 예. 예. 그 발신 제한 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사에 신고를 하시고 신고를 해놓으시면 이 전화에 스팸 처리되는 식으로 해서 전화가 걸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일단 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종 범죄예요.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찰에서도 신종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라고 규정을 짓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내에 있다면 뭔가 조치를 좀 취할 수가 있는데 해외에 있고요. 또 해외에 있고 공조 같은 게 조금 쉽게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하는 건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은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사실 있거든요. 있는데 공갈죄죠, 사실. 예, 공갈죄입니다. 공갈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잡기가 검거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좀 무대책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범인이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배달은 거의 배달 앱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앱을 안 쓰고 아직까지 전화로 한다면 그것을 전화로 쓰는 식당들은 뭐 상당히 뭐 경찰 수사 신고라든가 이런 거에 그냥 약간은 뒤처진 분들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공을 해서 이 전화 배달 업체만 집중적으로 노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피자도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죠. 다될 수 있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전화번호를 못 바꿉니다. 그 쓰던 전화번호이기 그럼요.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사실을 이용한 아주 악랄한 범죄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 공조 가능하죠, 팀장님? 네, 가능합니다. 짧게 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그 보이스피싱 7명을 중국에서 체포해온 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예. 보이스피싱 7명에서 일당을 다 중국에서 체포한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중국 공안과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범인을 전 체포하고 할 수 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중국이든 어디든 이런 범죄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가뜩이나 요새 경제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시려는 분들한테 이런 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잡힐 겁니다.